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인간과 시대 3강은 인간 문명의 발생, 확대, 그리고 통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문명 그 발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제 문명이 처음 인간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문명이 어떻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왜 서구 문명이 왜 승리한 문명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서구 문명이 이렇게 승리한 문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서구 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제 계속 연결점을 가지고 발전해 온 문명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문명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이 서구 문명이 이렇게 격리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계속 연결과 어떠한 그 관계성을 가지면서 발달했기 때문에 세계 문명 전체의 주도적인 문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문명의 발생과 이제 중심 이동.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처음에 이제 도시 문명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 도시 문명이라는 것이 이제 그 반하나님 문명으로서의 성격을 이렇게 띠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도시가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전해진 인류 문명의 지식을 소유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인물이에요? 그 전에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죽고 그 가족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이제 가족이 살아남아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문명의 모든 지식이 이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환경에 맞게 적응을 했다. 그래서 보면은 농작물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또 가축 또한 이렇게 이 지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뭐 이거는 뭐 그 성경을 믿건 안 믿건 모든 뭐 학자들이 세속적인 학자들도 다 동의하는 바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기본 생산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농작물과 이제 가축을 통해서 이제 잉여 생산물을 확보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도시들을 통합하는 제국이 출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간이 먹을 것이 생기고 먹을 것이 이제 남게 되니까 각각의 다른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고 그것이 전문화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제국인 느무롯 왕국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하나님 문화의 본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 문명의 중심에는 반하나님 문화가 이제 본산지가 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통한 그 문명의 하나님의 그 줄기 그 약속의 줄기는 그 노아로부터 이어진 그 쭉 약속의 줄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그 역사를 지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보고 일단은 이제 인류의 그 첫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반하나님 문화의 본산지가 되는 것이다. 천문과 수학, 법과 종교, 특히 종교 중에서 용을 섬기는 이러한 이제 출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이제 여러 그 지식들 이런 것들이 인간 문명의 이제 모든 기본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다. 시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기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제 이 문명은 계속 이제 인종적, 문화적 이제 용광로 역할을 하면서 주변의 새로운 문명 탄생의 산파역과 동시에 주변 새롭게 형성된 문명으로부터 도전과 영향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메소포타미아 여기 이제 터키의 아라라산에서 내려와서 요 두 강 티그리스와
이제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첫 문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그 파생 문명이 생기게 된다. 그 파생 문명이 이제 이집트가 먼저 파생 문명으로서 이제 생기게 되고, 두 번째가 그리스 문명이 이제 파생 문명으로 된다. 그리고 요 두 각축에 대해서 이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 셈족과 야벳족과 함족이 이제 뒤섞이면서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두고 이제 경쟁과 협력과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함족이 이제 히타이트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히타이트 제국은 이제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히타이트 제국을 이제 건설을 하죠. 그리고 셈족의 이제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제국, 함무라비 왕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그 바벨론 그 제국이 좀 더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입니다. 제가 요거 좀 순서를 좀 잘못 썼네요. 그리고 이제 신바벨로니아 제국, 그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원전 이제 7세기, 6세기 경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죠? 잘 아시죠? 그다음에 야베 쪽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라든가, 그렇죠. 요 그 바벨론 제국은 함무라비, 이 지역은 바벨론 제국은 뭐예요? 기원전 18세기, 17세기 경인데 함무라비 왕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그리스 제국에 이제 속하게 된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제국, 그러니까 알렉산더 어, 대왕에 의해서 이제 패하게 되면서 이 지역은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있게 되고, 요 중동 지역에,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에 속하게 되고, 또 동로마 제국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랍 제국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슬람 제국이 나오게 되면서 이 중동 지역은 이제 아랍 제국이 이제 그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그 오스만 제국에 이제 속하게 된다. 근데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을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이제 이렇게 망하게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영향을 일부 한때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때요? 이란 시아파 이란과 사우디 순니파의 대결이 경합 중인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요 중간에 이라크는 이제 1990년 초반에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 했죠.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렇게 그 계속 역사를 이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제 파생 문명의 형성과 발전.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파생 문명으로서 이집트 문명을 이제 파생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이제 함 족속의 미스라임,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 이제 그 이집트를 이제 건설하는 주역이 되죠. 그래서 건설하게 된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제 첫 파생 문명이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본 지역을 이제 그 주변에서 일어난, 그 바로 옆이잖아요. 그 주변에서 일어난 첫 파생 문명이다. 그리고 바벨탑의 영향을 받은 거대 피라미드를 건설을 했다. 그래서 강력한 신권 정치를 펼쳤다.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가 이제 권력을 다 잡은 거죠. 신권 정치. 그래서 내세 불멸의 신앙으로 인해서 신전과 이제 미라 잘 알죠. 그다음에 피라미드, 그리고 이제 신화, 이제 호루스 신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러한 종교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요 신권 정치에 있어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도 더 강력하게 형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이제 이집트 문명의 형성에는 이제 나일강 지역의 범람과 비옥한 토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생산력과 이를 축적한 것이 기본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집트 지역에 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죠? 요 나일강 지역의 비옥한 토지가 여기에서 이제 생산력이 축적이 됨으로써 이 이집트가 제국으로 이렇게 그 문명으로 하나의 문명으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이집트 지역 그 본토에서 크게 확장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주로 그냥 이집트 그 지역에서만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문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프톨레미 왕조도 결국은 저기잖아요. 그리스 왕조 중에 하나잖아요. 셀루쿠스 왕조처럼.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셀루쿠스 왕조처럼 프톨레미 왕조도 기원전 이제 3세기 4세기 후반부터 초반부터 그 쭉 해가지고 기원전 30년 정도까지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옥타비아누스 하여튼 로마에서 기원전 30년경에 멸망할 때까지 대략 저기 30 왕조, 그러니까 30 그 일왕조라고도 하는데 30 내지 31왕조를 이어져 내려왔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기원전 3200년 전부터 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의 관계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기원전 2700년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집트 문명이 건설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30 내지는 31 왕조가 이어져 왔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독자적인 성격 이게 어디 제국의 이제 나라는 다른 제국에 소속됐지만 독자적인 성격을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이제 속하게 되고 또 동로마 제국 그리스의 지역 거기에 속하게 되고 또 이슬람 제국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또 10세기 11세기 경에는 투르크의 왕조 노예 왕조가 서서 맘루크 왕조가 또 서게 되고 또 오스만 제국에 또 속하게 되고 또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를 또 받게 되고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나세르 대통령의 어떤 국가주의에 또 힘입어서 독자적 지금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죠. 하여튼 이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독자적 이집트 기독교를 이제 콥트교라고 하는데 콥트교도 한 10% 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제 그 이집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문명이 또 야베 족속이 또 이제 건설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그리스 문명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파생 문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그리스 문명은 서구 문명의 또 첫 출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보듯이 요 이집트 요 이제 문명은 크게 밖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좀 살펴보겠지만 지리적으로 여기가 다 사막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중해 해안가만 간신히 이렇게 사람이 살고 이러는데 요 이집트 나일강 중심으로 한 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거는 이 엄청난 이제 사막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요 아래의 아프리카 지역과 단절이 됐죠. 그죠? 그리고 요 본래 본 지역은 또 이집트와 맞먹는 강한 이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도 진출은 하지 못했고 여기서 그냥 지지고 볶고 해서 여러 왕조가 이제 난립하면서 이렇게 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상당히 한 2000년간은 다 이제 다른 제국에 속해서 이제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또 파생 문명으로서 그리스 문명을 들 수가 있다. 그리스가 이제 그때의 그리스라고 문명이라고 하면 요 그리스 지금 본토뿐만 아니라 요 소아시아 여기 있는 이쪽 서쪽 해안가에 있는 모든 도시들도 다 그리스 문명권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볼 때에
이후 그리스 문명도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파생 문명이었고, 이거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왕성한 상업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제도, 그렇죠. 요거는 민주주의 제도는 각각의 이제 여러 이제 그 상민들이 저기잖아요. 이렇게 투표권을 행사했던 거는 이제 그 중장 보병 군대에 들어가면서 투표권을 형성하고 힘을 이제 갖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된 거죠.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전에는 이제 그리스 문명과 여기 메데 페르시아 문명이 이제 저기 굉장히 이렇게 팽팽한 어떤 줄다리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메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또 그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해서 페르시아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문명이 역수출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파생된 문명이지만 이렇게 이쪽 본 지역까지 역수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요 그리스 문명은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파생 문명이긴 하지만 힘을 기르고 해가지고 새로운 문화, 헬레니즘 문명을 형성해서 여기를 이제 다시 역수출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를 헬레니즘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세워진 게 셀루쿠스 왕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그리스 문명은 이집트까지 헬레니즘화 시킴으로써 중동 지역은 물론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진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집트까지 이러한 이제 그리스 문명이 이러한 이제 저기죠. 헬레니즘 문명을 형성을 했죠. 다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베 쪽 속의 다른 일파가 이제 로마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까지 정복하게 되면서 중동은 물론 지중해 지역을 모두 정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로마 제국이 그리스 문명을 이어받은 로마 제국 야베 쪽 속이 여기는 물론 그리스 는 물론 요 중동 지역, 그다음에 여기 이집트 지역, 그래서 여기 지중해 지역 전체를 다 하나의 제국으로 이제 형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요 지중해 지역 그리고 서구 문명은 하나의 어떤 연결체 문명으로서 작용하고 형성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자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이제 그 문명적 이제 빚을 졌지만 이제 로마는 이제 그리스로부터 이제 지은 거지 이제 직접적인 어떤 문명적인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죠. 하여튼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지역 전체가 하나의 이제 문명권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로마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 문명의 파생 문명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과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과 이제 지속적 관계를 맺으면서 역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리적,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문화와 문명과 지식을 공유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이 되고, 그죠?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과 하나로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의 결정체가 로마 문명으로서 로마 제국으로서 이제 저기죠. 하나의 그 큰 저기를 결과물을 맺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인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문명이 출발했고 또 그리고 각각 파생 문명으로서 각각 이집트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주변 문명으로서 출범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집트 문명은 이렇게 이제 저기 된 거죠. 그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갇힌 문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식하는 게.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이 사막인 상황에서 더 확장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이제 그리스 문명은 어때요? 지리적으로 또 기후적 환경의 영향으로 로마 제국에 계승되면서 서구 문명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차이를 이제 갖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 함 족속의 이집트 문명에 닫힌 문명, 그죠? 닫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뭐 끝난 거죠. 근데 그 그리스 문명은 이제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열리고 또 로마 제국으로도 이 문명이 저기 전달이 되고 또 다시 헬레니즘으로 본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다시 정복해서 그 문명, 그 문화를 이렇게 역수출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메데 페르시아 문명이 이쪽 지역에서 그리스에게 패하게 됨으로써 그리스 문명이 이쪽 지역을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까지 다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한 이제 인도 문명, 그다음에 동북아 지역의 동북아 문명, 그리고 이제 그 아메리카 문명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지역은 그럼 어땠느냐? 그러니까 인도 문명은 이제 지리적,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유래했으나 일부 영향을 제외하고는 독자적 문명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단절돼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문화적 계속 중심이었으면은 인도 문명까지도 계속 영향을 주었을 텐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닌 그리스 문명으로 문명의 중심이 넘어가게 됨으로써 이제 그리스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나서 인도 북부까지는 그러니까 인도 북부까지는 이제 헬레니즘에 영향을 미쳤으나 더 이상 이제 이것이 후퇴했다. 알렉산더가 죽게 됨으로써 더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문명은 이제 문명의 중심이 그리스 로마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따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그렇게 강한 문명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도 문명은 그냥 독자적으로 이렇게 독자적 문명을 형성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북아 지역의 최초의 문명은 홍산 문명이다. 홍산 문명은 기원전 2500년경에 이제 시작한 문명이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는 격리가 되어서 독자적인 문명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셈계의 동이족이 이 문명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제 뒤늦게 동북아 지역에 온 화족과 경쟁하게 되었고 이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문명을 확산시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동북아 문명이 독자적인 문명까지는 찬란하게 이렇게 형성을 했지만 이 문명이 다른 지역을 이렇게 뭐 8세기의 달라스 전투에서 아랍 제국하게 하고 또 패하게 됨으로써 이 동북아 문명은 요 동북아 내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문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문명을 확산시키지는 못한 문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셈계의 일부가 동북아를 지나서 북아메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까지 셈계의 일부 일부가 그렇죠. 거기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문명의 주류에서 소외되었고 이제 독자적 문화를 형성했다. 문명이라기보다는 독자적 문화 수준까지 이르렀고 15세기에 서구 유럽의 지리상의 발견 그렇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판도를 바꾸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는 앵글로색슨 쪽의 진출과 정복이 있었고 중남미 아메리카의 경우 라틴족, 스페인의 라틴족의 어떤 진출과 정복이 있어서 그 아메리카 대륙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셈계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로마 기독교 문명에 이제 서구 유럽의
이제 문명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아메리카 대륙은 이제 서구 문명은 로마 기독교 문명이죠. 이 문명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은 그냥 이제 그 기존 문명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이식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죠. 하여튼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함족, 구스의 자손들이 들어가 생존하게 된 것이다. 근데 이제 서구 유럽의 식민지 건설로 타 세계와 이제 접촉을 하게 된다. 이제 진 아프리카 지역이,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의 그 아프리카, 진 아프리카 지역이 거대 문명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경작으로 인한 농업 생산물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경작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대 우림 기후 하고, 그러니까 동물들 많고 열매 따먹고 그냥 동물 이렇게 하면서 생존하는데 급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농경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그러니까 기후적 영향도 크고 또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제 그 벽을 이 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요 지중해 문명과는 격리되어서 결국에는 지리적, 기후적, 문화적 환경의 종합적 결과가 이제 아프리카의 이러한 상태, 이렇게 거대 문명으로 어떤 발전하지 못한 상태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이제 문명 간 통합의 시도와 본격화를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의 초원 벨트에 상호 정복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저기잖아요. 요 유라시아 지역. 잠시만요. 예, 요 유라시아 지역 있잖아요. 여기가 격리됐잖아요. 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초원 지역이라든가 이 지역이 서로 이제 문명 간의 어떤 접촉은 있었지만 큰 의미 있는 접촉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즉 스키타이라든가 흉노라든가 투르크라든가 타타르, 몽골 민족이 서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부 유럽과 중동까지 정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문명을 전해준 것이 아닌 문명의 동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키타이, 흉노, 투르크, 타타르, 몽골족이 다 어떤 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잖아요. 그죠? 유목민족이라는 게 사실 특별한 문화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 유목하면서 살고 또 힘을 길러서 정복 활동하는 정복 문명 아니에요. 그죠? 정복 체제, 정복 경제 이 하는 그러한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문명이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제압할 수는 있어도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문명에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명을 뭐 전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부 교류하는 데는 이쪽 이제 동북아 지역과 이쪽 유럽 지역을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하는 정도 차원까지는 공헌을 했지만 그것이 문명의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또 문명이 통합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에 동화되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적인 예가 뭐예요? 투르크가 오스만 투르크 거기 이슬람 이제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이슬람 문명권 내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원나라 시대에 서구 카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와 일부 지식을 이 동북아에 전파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가 뭐 13세기의 마테오 리치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새로운 문명을 이제 인식을 했지만 영향을 강하게 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의 접촉 단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문명의 접촉이라기보다는 가서 이제 동화가 된 거고 어느 정도 여기에 이 시대에 원나라 시대 때든가 이때는 문명의 접촉이 일부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스만의 영향은 어떤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중동 지역의 이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슬람을 이제 중동 지역으로부터 서구 문명으로부터 이슬람을 보호했고 그 다음에 서유럽이 지리상의 발견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니까 여기 오스만으로 인해서 이쪽 길이 막히니까 인도라든가 이제 동북아 지역까지 길이 다 막히게 되니까 서유럽 사람들이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이제 여는 그런 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리상의 발견을 촉진하는데 어떤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서유럽이 이제 지리상의 발견 15세기, 16세기, 그리고 식민지 경쟁 18세기, 19세기, 그리고 19세기의 선교 활동 등의 세계화 이 시점이 세계화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과정을 통해 축적된 자본으로 활발한 식민지 경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20세기 2차 세계대전을 마치면서 세계는 하나의 문명으로 통합이 된다. 근데 그 문명은 다름 아닌 서구 문화와 서구 문명이었다. 즉, 이는 무엇이냐면 이 서구 문화와 서구 문명은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자양분 속에서 출발한 그리스 로마 문명이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그 메소포타미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그리스 로마 문명까지는 하나로 계속 이렇게 하나의 문명권 내에서 이렇게 로마 문명이 또 대표적인 거죠. 그렇게 형성이 돼서 세계를 이렇게 또 장악해 간 것이다. 요 이집트는 독자적인 첫 파생 문명이었지만 요 서구 문명, 그러니까 로마 문명 내로 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지역권, 동북아 문명, 인도 문명, 아메리카 문명 등은 다 이제 고립된 문명으로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있다가 이제 서구 문명에 의해서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의 통합화 과정에 에서 이러한 고립 문명들은 이제 주류 문명에 의해서 정복이 된다. 인도 문명, 동북아 문명, 그 다음에 아메리카 문명, 아프리카 지역 등이 초토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기죠 서구 문명으로 인해서 이제 이 문명이 다 기존의 문명들이 다 그래서 그 옷 입은 것만 해도 옷 의상만 해도 다 이제 서구적 이제 옷으로 문화로 다 바뀐 거죠. 어떤 모든 이제 그 세계 질서 협상이라든가 모든 법이라든가 로마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쪽에 뭐 인도, 동북아, 아메리카 기존에 있었던 건 다 그냥 지역법, 지역 문명. 그래서 한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저기 아니에요. 어떤 독자적인 전통 문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를 와 이제 서구 문명의 같은 이제 동시에 두 개의 이제 문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초의 도시 문명을 건설하게 된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 자체로 각 제국의 각축장이었으면서 이제 주변 파생 문명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파생 문명의 첫 출발지가 이제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 그리스가 각각 파생 문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요 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더욱 유리한 지역이었던 그리스 문명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리적인 환경이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와 그리스가 각각 파생 문명이었지만 이집트는 이제 발전해 가진 못했죠. 만약에 요 이집트 이쪽이 다 이렇게 사막이 아니고 하나의 게 다 저기였다면 정상적인 이러한 지역이요 유럽과 같은 지역이었다면은 요 문명은 요 이집트를 통해서 이쪽과의 각축이 일어나고 이쪽이 서구 문명보다는 요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또 아프리카 지역까지가 다 하나의 강한 세계 문명으로서 저기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지역이 이집트 요 나일강 요 근처에서만 이렇게 그 농작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저기 힘을 갖게 되는 그래서 그렇죠.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 문명은 이러한 이제 지리적인 영향을 인해 가지고 바다와 땅 모든 것이 풍부한 가운데 문화적으로도 이제 그 모든 이제 초기 문명을 다 받아들여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세계 문명으로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리적, 문명적, 문화적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졌던
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더욱 유리한 지역이었던 그리스 문명이 주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본 지역도 정복하고 로마 문명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문명은 서유럽을 걸쳐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장악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그리고 러시아, 이 유라시아 지역의 러시아도 다 로마 문명권의 나라들의 확장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동북아 문명도 나름대로 독자적 문명을 건설했다. 그러나 본 통합 지역의 강력한 그 이제 그 문명의 본 통합 지역의 강력한 문명이라고 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서유럽 제국 모든 요 통합 문명 여기에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화는 20세기 중반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화, 서구 문명이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화는 다른 말이 아니라. 감사합니다.